여기가 범원해거리의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죠. 오늘 저기도 제가 배달이 있어가지고 저기 앞쪽에 여기가 이제 서일문인데 이쪽으로만 외부인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 문은 다 입주자 전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등록, 방문 전용 이렇게 써있죠. 여기만 들어갈 수 있다.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려 5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제가 오늘 배달하고 방금 들어왔는데 이 영상을 좀 며칠 뒤에 찍을까 아니면 오늘 배달 갔다 온 김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오늘 바로 촬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 제니스 거기에 제가 아시는 분 통해서 얼마 전에 거기에 초창기부터 거주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은 저보다는 연배가 좀 많으십니다. 60대 분이시고 대구에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대표하고 가장 비싼 여기는 30평대 아파트도 없고 최소 평형수가 49평입니다. 와, 엄청나죠. 그래서 대구를 대표하는 또 범어동에 있고 범어 내거리, 범어 사거리 거기에 바로 딱 거기에 이 달고발 대로를 딱 지나는 2호선 라인에 딱 상징적인 의미로서 범어 위브 더 제니스라는 아파트 대구의 상징적인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제가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되신 60대 부부분이죠. 그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분들이 찐 부자가 아닌가. 제가 옆에 요 가격 변화 관련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2006년 7년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봤더니만 6억대 정도 되네요. 6억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상에는 6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쭉 가다가 2012년도, 11, 12년도까지 가더라도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고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에서 그때부터 이 지방 대세 상승기인 그때 11년도, 12년도를 지나서 대구도 점점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우상향하고 또 15, 16년도 약간 그 물량 많을 때를 약간 조정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그 뒤에는 20년도부터는 거래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약간 또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에 거래 가격이 16억 2,1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6억에서 16억.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의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분양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10억 정도 내가 자산적인 그런 상승을 가져온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이야기를 쭉 나눈 결과는 60대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찐 부자가 아닌가. 그쪽으로 방향상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이 이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초기 분양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2006년도 7년도 대구에 이런 부동산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6억대 분양 대구 당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초고가의 분양가였죠. 그래서 미분양이 났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실거주를 미분양을 사가지고 마피 이런 식으로 돼서 들어가야 되나. 왜냐면 그때 당시 대구에 6억대 아파트 자체가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그 돈에 맞춰가지고 주변에 있는 1, 2억대 또는 비싸봤자 2, 3억대 그런 대표 단지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편분과 와이프분과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여기 그냥 우리가 실거주로 살자.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거의 7, 8년 전이죠. 남편분도 이 당시에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이 대기업 다니시지만 관리자분, 와이프분은 그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 되셨겠죠. 이제 60대 넘어가셨으니까 예술 쪽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고 일도 좀 하시다가 학생들 좀 가르치시다가 이 정도의 그냥 평범한 그 당시에 중산층, 엄청나게 대기업의 부자라든지 사장님, CEO라든지 의사, 지금도 변호사, 의사분들이 많고 기업체 사장님들이 현재 거기 거주를 많이 하는 아파트이지만 그 당시에 이분들은 평범한 대기업의 그냥 관리직, 또 와이프분은 예술 쪽 전공하는 그냥 전업주부 겸 한 번씩 강의 같은 걸 하시는 요런 분. 지금까지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절약.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이분들 자체도 평범하게 수수하게 입고 카페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달 오늘 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입주민들도 만나고 엘리베이터 타면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이 절대로 제가 비하를 한다거나 옷 입은 거 관련돼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는데 옷 입은 걸 딱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런 부자들이 입는 고가의 옷이라든지 명품을 걸친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뭐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거리 돌아다니면 등산복 같은 걸 입으시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돌아다니시는데 저분들이 과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저분들이 과연 정말 대구의 가장 비싼 아파트 10m, 20m 하는 아파트에 저분들이 거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뭐 겉만 봐서는 사람이 절대로 그걸 봐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배달을 뭐 몇 년간 그 아파트를 많이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싼 옷이나 고가의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신 분도 많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딱 봤을 때는 와 저분이 정말 위브더 제임스 사시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검소하시고 옷 자체도 그냥 저렴한 거 저도 잘 모르죠. 정말 저 등산복이 뭐 몇백만 원 옷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뭐 절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왜 그러냐면 워낙 저기도 이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관리비 자체, 뭐 고정비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몇십 년간, 십몇 년 동안 사시면서 강제적인 뭐 저축, 대출도 그 당시에 많이 받았다 보니까 대출 원리금을 또 갚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내가 외벌이, 또 틈틈이 와이프분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번 돈을 합쳐서 뭐 자녀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학원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 이 월급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 지출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한데 불필요한데 돈을 절대 안 썼다. 그 당시에 40대 때부터 해서 현재 60대까지도 절대적으로 엄한데 돈을 안 쓴다. 남편분은 최근에 또 이제 이 은퇴를 하셨죠.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지금 더더더더 자린고비의 인생을 살고 계시면서 물론 그 사이에 대출금 어떻습니까? 대출금은 다 갚았죠. 그분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도 다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업적으로 이제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이제는 조금 여유롭다. 그래서 등산도 하시고 수영도 이제 배우러 다니시고 또 작은 소일거리 플러스 봉사활동도 이 두 분이 틈틈이 하러 다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 얼굴에 딱 여유 있음 이렇게 얼굴에 딱 내자가 써있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저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유튜브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40대, 그때 당시 관리직 대기업 팀장이었지만 만약에 레버리지죠. 대출이 나는 없었다면 절대로 나는 그 집을 꿈도 못 꿨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그 집을 미래의 자산을 미리 내가 끌어와서, 미래 본인의 연봉이죠. 끌어와서 미리 여기를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대구 공포시장이 되었을 때도 여기 입지적으로 괜찮아. 여기 이 정도 가격 비싸긴 해도 계속적으로 나는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장기 거주할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대출 갚아가면서 여기 입지적으로 범어내거리, 범어사거리, 입지적으로 대구가 계속적으로 뭐 지하철도 이쪽에 더 발전된 2호선이 들어오고 범어내거리나 범어사거리 위쪽에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이 입지의 힘, 위치적인 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더더 발전할 것이며 뭐 토지 가격이 그러죠. 땅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대구의 이런 대형 평수만 계속적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처음에 아까 그 그래프 보셨지만 초기만 5, 6년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까지는 이 매매가 거의 변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 나는 여기 실거주할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쓰면서 대출을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갚아가시면서 최근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이 또 하나의 또 특징점이 남들과 절대로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았다. 뭐 주변에 여기 뭐 잘 사는 사람들, 의사, 대기업, 뭐 엄청난 CEO들, 뭐 변호사분들, 그들의 소비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분이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소비, 지출 관련된 관념 또한 이 부부가 잘 맞았고, 이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런 교육적으로 다 이렇게 전달이 잘 되면서 자녀에게까지도 경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이런 사례가 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분이 옷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왔을 때 뭐 수수하게 입고 오셨지만 차는 그래도 벤츠를 끌고 다니시더라. 물론 이분이 카푸어는 아니시겠죠. 결론은요, 이런 장기적으로 실거주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정말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미분양, 뭐 물량 때문이든 뭐 또 다른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해서 마피 물건이 낮다. 그럴 때일수록 그 위치적인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실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방향, 또 대출 일정 부분의 대출을 내면서 말씀드렸죠. 그 대출이 강제적인 나의 저축이 된다. 뭐 소비 지출 통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출 갚아서 온전히 그 집이 은행 그런 돈이 아닌 온전히 그분들만의 자산이 되면서 6억 했던 매물이 15년, 16년이 지나서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자산적 가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은 노후에 큰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조금 더 소규모에 가셔가지고 거기를 거주하시면서 나머지 돈으로 여유롭게 사셔도 되는 아주 큰 돈이 자산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분이 여유롭게
현재 이런 생활을 봉사활동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세에 정말 경제적 자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진득하게 정말 좋은 위치에 공포 시장에 싸게 금매로 마핀 물건을 잡아서 장기 실고자 하는 것만이 정말 이것이 정말 찐 부자가 아닌가. 열심히 또 강제저축 또한 했고 남과의 비교 이런 것 또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말 찐 부자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